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백선엽 장군의 육성, 백선엽 장군님의 친필 원고를 읽어주면서 여러분한테 6.25 전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되새겨보고 그리고 스스로 많이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선엽 장군이 글을 남겼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6.25 동란의 민족 비극을 떠올리게 된다. 역전의 용사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피어린 전투를 회상할 것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다행히 서울 동작동 양지바름 묘지에 묻혀있는 병사들은 나라의 앞날을 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굳이 전쟁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를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 나라 어딘가에서 그 처참했던 나날들을 되돌아볼 것이다. 나는 6.25부터 휴전이 될 때까지 꼬박 3년 1개월 2일 1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전선의 야전 지휘관으로 한국 전쟁을 체험한 그리 많지 않은 군인이다. 임진강에서 시작하여 한강, 낙동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싸우고 또 싸웠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갑자기 제가 울먹여지네요. 많은 장병들, 용감한 전우들의 생사가 갈린 이 전쟁에서 나는 용케 살아남았다. 아직도 나의 내리에는 생생한 전우들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이제 고의를 맞은 나는 군인으로서의 내 반생을 회고하여 후세에게 나와 국군과 어려웠던 시기의 발자취를 솔직히 전하여 스스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고자 한다. 1945년 26세 청년으로 평양에서 월남한 내가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야전전투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 최초의 사성장군에 오르게 된 것은 나 개인으로서의 무한한 영광이었으나 그에 못지않은 책임을 내 평생 국가와 민족 앞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최근에 이르러 통일 문제와 한미 관계가 국가적인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 나는 이 문제의 이론적인 논의에 가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1950년 6월 25일을 전후한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고록을 쓰게 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작용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전쟁과 군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끝날 때까지 비교적 6.25 전체를 조감할 수 있었던 나의 경험이 당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했던 한국 전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6.25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었으며 국내외에서 많은 책과 자료가 발간되었고, 당시 정부나 군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증언도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의 기록이 6.25 전쟁사 및 한국군이 걸어온 역사의 내용을 다소라도 보완하여 충실히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나라가 북한의 침공으로 부산 앞바다까지 밀려 떨어질지도 모르는 존망의 위기와 압록강까지 국군이 진격하여 통일의 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까지 전투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체험했다. 또한 한미 군사관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연합작전을 실제 상황에서 수없이 수행했으며, 휴전회담에서 국군을 대표하여 유엔구축 대표단 일원으로 적군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했다. 그리고 전후 육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군 원조를 받아 국군을 재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이 허락하는 한 솔직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통일의 달성과 한미 관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나의 회고는 승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전쟁의 기록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승리하기 위한 교훈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책을 쓴다. 1989년 6월 옛 전후를 회상하면서 백선엽 장군이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중근 회장의 그 6.25 이 책 1129일의 이 책을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의 군가 나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우들, 그리고 지금도 국군을 창설한 요체는요, 미군이 창설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독립을 해줬습니까? 일본한테 항복을 받아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맥어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하고 군함에서 항복 문서를 맥어더 장군이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인식, 항복 문서 조인식을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조인하고 맥어더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빨갱이들,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인간들 안에는 피해, 남로당의 피가 흐르고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피가 흐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재명, 범죄 사실을 공소 취하하려는 이재명 악마 새끼,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삶은 소대가리입니까? 닭대가리입니까? 두 놈은 반드시 사형대에 세워야 됩니다. 현직 가짜 대통령이죠. 이재명. 정말 이재명과 문재인은 사형시켜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해정교가 조선시대 때 탐강 오리들을 가마솥에 끓여갖고 아주 데워서 삶아 죽인 장소입니다. 제가 교보문고 앞에서는 그렇게 외쳤는데요. 대학로도 바로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하도록 그 빨갱이들 간첩을 잡으라고 거기가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서울대 옛 자리가요. 바로 백선엽 장군이 그 빨치산 토벌대의 대장이었었죠. 우리는 백선엽 장군 그리고 6.25 전쟁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지금의 잘 사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확고히 지켰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6.3 지방선거에서 본투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주인된 권리, 주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백선엽 장군님의 군가나 그리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의 1129일을 여러분께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